천혜의 자연 자원으로 철 따라 다른 먹거리를 내어주는 남도. 남도는 그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한 화려한 음식 문화를 가진 맛의 고장이다. 특히 드넓은 대지에서 나는 남도의 쌀은 다양한 특산품의 재료가 됐는데 그중 하나가 고을을 대표하는 전통주다. 한 집안의 음식은 장맛에서 알 수 있고 한 고을의 정치는 술맛에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을 수령이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맛 좋은 술을 담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 나라에서는 흉년이 들면 어김없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전통주는 민족의 예언을 안고 민족과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집에서 빚는 가양주 형태로 발전해온 남도의 전통주는 각 지역마다의 고유의 색을 담고 있는데 독특한 맛과 빛깔도 우수하지만 언제나 조상들의 희로애락과 함께했다는 점에서 우리네 삶의 일부분이라 하겠다. 전통의 맥을 타고 이어지는 남도 전통 술은 대부분 농사지은 곡물을 이용해 빚은 곡주인데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곡물을 발효시켜 막 걸러서 먹은 막걸리, 또 중양 기법으로 담가서 맑게 떠낸 청주, 그리고 증류시켜서 만든 증류주 등 그 기법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고요. 또 술을 담그는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걸러내는 법칙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술의 종류가 발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술을 빚는 이들의 정성으로 이어진 남도의 전통주. 여기 남도 땅 해남에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또 하나의 전통주가 있다. 풍요의 고은 해남 진양주를 만난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 해남 진양주. 전라남도 남서부에 위치한 해남. 해남은 예로부터 땅이 넓고 비옥하기로 유명했다. 넓은 땅을 가졌으니 곡식의 생산량이 많았고 술이 발달한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다. 지난 1994년 전통주 분야에서는 최초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양주는 계곡면 덕정리에서 만들어지는 술이다. 덕정이라는 마을명은 우뚝 솟은 흑석산과 주변을 둘러싼 야트막한 야산들의 산세가 솥 하나를 품고 있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때문에 덕정리에는 오래전부터 우물을 파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솥의 형상을 닮은 마을에 우물을 파는 것은 솥에 구멍을 뚫은 것처럼 마을의 기운이 쇠할 것이라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덕정리는 상하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 공동우물 하나로 마을 사람 모두가 사용했고 진양주의 맛도 그 우물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있다. 덕정리의 우물물을 만나 최고의 술맛을 가지게 된 진양주. 그 역사는 170여 년 전 조선의 궁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양주는 조선 헌정 때 궁중에서 전라도로 전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암군 덕진면 광산김씨 집안에 사감벼슬을 지낸 김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궁중에서 일하던 궁녀 최씨를 호실로 삼아 낙향을 했는데 이때 진양주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광산김씨 집안의 손녀가 덕정리로 시집 오면서 해남에 전해졌는데 이때가 약 150여 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덕정리 장음씨 집안의 4대째 가양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 진양주 기능 보유자인 최옥림 씨는 1940년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에서 태어나 덕정리로 시집온 뒤 시어머니로부터 진양주 제조 비법을 배워 4대째 잇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조주는 담그는 기법에 따라 단양주, 중양주, 삼양주, 다양주로 나뉜다. 진양주는 밑술을 담아 발효시킨 뒤 다시 술밥을 쪄서 담그는 중양 기법으로 담근 술이다. 진양주 한 말을 담그려면 찹쌀 한 말, 누룩 2대 반, 물 한 말이 필요하다. 진양주 제조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그해 생산된 햇밀을 깨끗이 씻어 누룩을 만드는 일이다. 깨끗이 씻은 통밀은 햇볕과 바람에 잘 건조시켜야 된다. 씻은 통밀이 완전히 건조되고 나면 본격적인 누룩 만들기가 시작된다. 맷돌과 누룩틀을 준비하고 맷돌에 통밀을 넣어 갈아준다. 통밀 갈기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수고로운 작업이지만 통밀로 누룩을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은 진양주 제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다. 맷돌로 간 통밀을 누룩빚기에 사용한다. 큰 통에 넣고 반죽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누룩빚기. 이때 물의 양은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아야 하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과정이다. 반죽은 손으로 살짝 쥐어 뭉쳐질 정도가 좋다. 반죽을 마치고 나면 누룩틀에 면보자기를 깔고 누룩을 가득 채운 다음 손가락으로 눌러 대충 모양을 잡는다. 그렇게 모양이 잡힌 누룩반죽을 면 보자기로 잘 싸야 하는데 이유는 발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누룩반죽을 발로 밟아주는 누룩 디디기는 힘이 골고루 가게 잘 눌러줘야 제대로 된 누룩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누룩 틀에서 꺼내 흰 보자기를 벗기면 반듯하게 성형된 누룩이 완성된다. 완성된 누룩은 다음 과정인 띄우기에 들어가는데 이때 반드시 볏짚 위에 올려야 미생물을 이용한 제대로 된 발효가 이루어진다.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까지 띄워가지고 잘 뜨면은 노란 곰팡이, 하얀 곰팡이가 피어요. 그러면은 잘 뜬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하면은 100% 누룩이 성공하고 잘 나와요, 술이. 그런데 여기서 썩 뜨거나 그러면은 검은 곰팡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별로 효과를 못 봐요. 다음은 찹쌀 한 대에 물 5대를 부어서 죽을 쓴 후에 이 죽이 찬 기운이 들도록까지 잘 식혀줍니다. 찹쌀 죽이 식고 나면 누룩 2대 반을 곱게 찧어서 식혀놓은 죽에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은 누룩과 찹쌀 죽을 항아리에 담아서 섭씨 20도 이상 온도를 유지하며 4, 5일 정도 발효시키면 1차 발효가 되어서 이것이 곧 밑술이 됩니다. 누룩 띄우기가 끝나면 밑술 만들기 과정으로 이어진다. 먼저 할 일은 죽을 쏘기 위해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 것이다. 진양주는 찹쌀을 이용해 죽을 쏘기 때문에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야 한다.
다 씻은 찹쌀은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물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끓는 물 5되에 찹쌀 1되로 그 양을 맞춘다. 찹쌀이 퍼지기 시작하면 바닥에 눕지 않도록 주걱으로 저어가며 죽을 완성시킨다. 완성된 죽은 주걱으로 넓게 펴서 찬 기운이 들도록 식혀준다. 죽을 식히는 동안 잘 띄운 누룩을 빻아서 준비한다. 빻은 누룩과 식힌 찹쌀죽이 준비되면 이 2가지 재료를 섞어주는데 골고루 잘 섞자면 이 또한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찹쌀죽과 누룩이 잘 섞이고 나면 항아리에 넣고 손으로 잘 눌러준 다음 벌레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흰 면보자기를 덮어준다. 섭씨 20도씨에서 25도씨의 온도에서 4-5일이 지나면 진양주의 밑술이 완성된다. 밑술이 익으면 술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역시 찹쌀을 이용한다. 먼저 찹쌀 9대를 씻은 후 5시간 정도 물에 불린다. 불린 찹쌀은 소쿠리에 넣어 물기를 뺀 다음 떡시루에 담아 가마솥 위에 올려준다. 가마솥에 올린 떡시루는 빙 둘러 시루번을 붙여 김이 새지 않도록 막아준다. 전통주 제조는 어느 것 하나 쉬 넘어가는 과정이 없다. 찹쌀 술밥이 고슬고슬한 고두밥으로 잘 쪄지고 나면 시루번을 떼고 떡시루를 옮겨와 넓은 발에 부어 2시간 정도 잘 식혀준다. 술밥이 식으면 넓은 그릇에 담아 항아리 밑술과 섞어줘야 한다. 이 역시 손으로 여러 번 뒤섞어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효된 밑술과 술밥이 다 섞이고 나면 다시 항아리에 담아 면 보자기를 덮어 따뜻한 곳에 두어 2차 발효를 시킨다. 섭씨 20도씨에서 25도씨의 온도에서 15일 정도 지나 술이 익으면 다시 물 5대를 푹 끓여 식힌 뒤 항아리에 붓는다. 물을 끓이는 이유는
물속의 잡균을 살균하기 위함이다. 물을 부은 후 3, 4일 후면 진양주가 완성된다. 숙성이 거의 끝날 무렵 술독 위에 맑게 뜨는 발효액이 있는데 이제 이 액이 그 발효 2차 발효된 진양주인데요. 여기에 쌀이나 데우리로 만든 둥글고 긴 통 모양의 용수가 있습니다. 이 용수를 둥둥 뜨지 않게 잘 박아두면은 그 용수 안에 맑은 청주가 모아드는데 이제 이 청주를 다시 떠서 참채로 걸러서 마지막 내면은 진양주가 완성이 됩니다. 술이 다 익으면 쌀이나 데오리로 만든 용수와 참채를 이용해 술을 거르는 일이 남아있다. 술독 안에 다 익은 술은 발효액이 맑게 뜨게 되는데 이때 둥글고 긴 통 모양의 데오리 용수를 박아 용수 안에 맑은 청주가 고이게 한다. 용수 안에 고인 맑은 청주를 떠내어 다시 한번 참채로 걸러주면 맑고 깨끗한 진양주가 완성된다. 궁중 양조술로 시작해 민가에 전수된 해남의 진양주. 진양주는 찹쌀과 누룩으로만 만들어진 곡주로 입에 넣자마자 알코올이 강하게 퍼지는 독주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유순하고 부드러운 술맛을 가지고 있고 또 100% 찹쌀로만 빚어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런 그 맛있는 술 때문에 입안에 오래 머금고 또 음미해서 마실 수 있어서 이런 술의 향과 분위기를 즐겨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술입니다. 이런 좋은 점 때문에 술을 정말 분위기와 맛에 취해서 마시다 보면은 나중에 일어서기가 힘들어서 이 때문에 안진뱅이 술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도 있습니다. 진양주가 덕정리에 전해지고 난 후에 계곡면의 여러 마을에서 진양주가 빚어졌으나 유일하게 덕정리에서만 전수되고 있다. 문화재 받기 전에 여론이도 해봤어요. 술을 같이. 그래갖고 이렇게 시중에 내보기도 하고 품평에도 가서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손맛이 다 달라요. 다 각각의 맛이.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히 제가 하게 돼야지. 똑같이 맛이 나왔으면 이것이 혼자 차지하도 못할 거예요, 술이. 덕정이 술이라고 이제 나와 부르는 게 우리 이제 할아버지 때 나온 술이라 이렇게 자연이 되게 돼야죠. 채웅님 보유자의 손맛이 좋고 진양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였지만 전승에 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덕정리 우물을 들었다. 덕정리는 원래 해남만 깊숙이 자리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래서 우물물에서 짠맛이 조금 배어나 술맛이 좋았으며 하나뿐인 우물이란 점에서 술맛 또한 늘 일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덕정리 사람들의 경제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덕정리 사람들은 집집마다 일꾼을 두고 살았고 해남에서도 이름난 부자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찹쌀로 술을 빚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험난했던 시대를 가로질러서 보존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양주는 우리 고유의 청주다. 부드러우면서도 향취가 좋다. 특히 밑술을 담글 때 고두밥 대신 찹쌀죽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덧술도 찹쌀만을 사용한다. 찹쌀이 10되면 술도 10되가 나와 진양주 한 잔이면 찹쌀 한 잔을 마시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 조상들이 즐겨 마시던 곡주요, 선비의 술이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입안에 착 달라붙는 우리의 청주. 그 중에서도 진양주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술이라 하겠다. 진양주는 그동안 여러 형태로 그 우수성을 증명해왔다. 1994년 전통주 분야 최초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됐고 지난 2009년 열렸던 제2회 대한민국 전통주 품평회에서는 약주 부분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또 같은 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정상회의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식 만찬에서도 건배주로 사용돼 전 세계인의 호평을 받았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유명한 고을에는 유명한 술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문원에 기록된 전통주의 종류만 해도 26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1909년에 주세법이 제정되었고 개발 독재 시대인 1965년 양곡관리법에 의해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전통주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고유의 음식이자 수준 높은 문화 요소입니다. 여타의 전통 문화 요소와 마찬가지로 원형대로 보존하고 또 창조적으로 계승해서 세계화시켜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해남군은 전통주 산업이 지역 농산물의 소비 증대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산업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철저한 위생관리와 엄격한 제조 과정으로 진양주 고유의 맛을 지켜내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양주만의 고유한 비법으로 만들어지고 전해 내려온 찹쌀로 빚은 우리 술이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보다 더 훌륭한 전통주가 될 수 있도록 정성 들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네 전통주는 인생의 중요한 통과 의례는 물론 힘들게 넘었던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즐거움이 되었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 함께했다. 술 한 잔이 찹쌀 한 잔이었던 남도 해남의 진양주. 남도의 맛과 멋을 품은 소중한 자원이자 위대한 유산이다.